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제가 이제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돼버렸는데요. 2022년 근로자,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2018년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2019년, 20, 21, 22년 이렇게 이 영상 주제로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연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노동법 규정들이 변경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변경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계속 변경이 안 되고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꼭 좀 한번 챙겨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죠.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퇴직금이라는 거는 근로자로서의 성질이 있다, 근로자성이 있다라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 뭐 4대 보험을 가입했냐 안 했냐, 뭐 근로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또 근무 시간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준다. 또 조건이 있죠.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6개월을 근무하면 6개월치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이 채워져야지만 계속 근로가 1년이 채워져야지만 퇴직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전부 다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받는 그런 급여들을 임금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로자성이 있어야 된다. 주 15시간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사업장은 상관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죠. 근무 시간이 길건 짧건 간에 최저임금은 무조건 다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랑 또 상관이 없습니다.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올해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으로 하면 9,160원입니다. 그거를 월급으로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을 했더니 191만 4,440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제 연말쯤 10월, 11월쯤에 이제 개정된 게 있죠.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거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이제 매달 그러니까 2021년 11월 19일 그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제 올해 이제 적용이겠죠. 올해 임금 명세서를 매달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이제 이거 사업주한테 이제 어떤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이런 이제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노동자분들도 사업장에 우리 임금 명세서 법으로 받게 돼 있는데 달라고 뭐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요거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9,160원이고 시급으로요. 그 다음에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91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다. 아까도 있었죠. 퇴직금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해야 되죠.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시간을 일주일에 이제 5일 계산했을 때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에 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보면 20%, 5일이라면 하루치를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무 시간이 더 적어지면요.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근무하는 경우 있죠. 뭐 연장 근무 같은 거 해서 더 근무하게 되면은 최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대 8시간까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같이 묶어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자,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초과근무, 가산수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연장, 그 다음에 야간, 휴일 이걸 우리가 초과 근무한다. 그다음에 가산 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그 초과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받죠. 그래서 우리가 150% 받는다, 1.5배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받으시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된다.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장 근무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게 되면 연장 근무에 대한 초과 수당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요 사이에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근무를 해서 또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일 잘 보셔야죠. 휴일이 기존에는 이제 법정 휴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당연히 쉬는 법으로 쉬게 돼 있는 주휴일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법정 휴일이었죠. 요게 이제 휴일 수당을 받는 건데 기존에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일반 민간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 공휴일이 원래 휴일이 아닌 거죠. 근로자들한테는. 근데 이게 자꾸 점점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도 휴일화, 법정 휴일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면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 다음에 주휴일, 그 다음에 공휴일, 그다음 대체 공휴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휴일 수당을 더 받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쉬더라도 유급 휴일로 해서 돈을 바꾸시는 날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적용이 이제 처음에는 300인, 그다음에 30인 이렇게 되다가 2022년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 조건이 있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출근율이 80%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1년차 때 입사를 하고 1년차 때는 한 달을 개근을 하게 되면 하루, 또 한 달을 개근하게 되면 하루 이렇게 해서 1년차 때는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15일씩 받게 되시죠. 그래서 15일씩 2년 단위로 하루씩이 늘어나서 이제 최대 늘어나면 25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요 수당을 연차 휴가를 사용을 못 하시게 되면 그걸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1년 차 때는 1년 안에 입사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다 연차 휴가를 쓰시던가 아니면 수당으로 받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공휴일과 이 연차 휴가를 같이 대체를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민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본인의 연차를 공휴일날 사용을 하게 됐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휴일도 유급 휴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차 휴가는 이제 회사에서 적법한 규정에 맞도록 사용 촉진을 시키게 되면 촉진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촉진을 시키게 됐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될 수도 있다. 요것까지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에 10월, 11월 달에 이제 크게 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차 때 주는 11일의 연차 휴가, 그 다음에 1년을 채워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받게 되는 연차 휴가 15일, 합쳐서 26일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고 행정 해석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났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들이 만약에 1년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는 2년차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차 연차 휴가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11일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내려서 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1년만 딱 근무하게 되면 그 1년 차에 해당되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혹은 연차휴가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2년 차 때 발생을 하는 15일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지급받으려면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65일을 일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11일이 되는 거고요. 366일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26일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좀 꼭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공휴일입니다. 제가 공휴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로자에게는 법정 휴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과 주휴일 이렇게가 있고요, 별도로. 그다음에 공휴일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쉬는 공휴일이 있었는데, 이 공휴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사용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했었죠. 근데 이 공휴일도 점점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민간 기업에 일하는 이 근로자들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돼버린 겁니다. 유급 휴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약에 공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근로한 날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유급 휴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유급 휴일로 그렇게 공휴일이 이제 바뀌었다. 2022년부터 바뀌었다. 단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재보험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산재보험 2018년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산재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요,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은 요 부분은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산재를 가입을 안 했더라도 이 산재는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100%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전액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하고 책임도 사업주가 다 지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해서 나는 이거 신청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해당이 되신다면 공단에다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건 사업주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산재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산재 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산재 그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냐면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근로자 자신도 포기할 수 없는 강행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임의법, 임의적이다, 강행법이다, 강행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임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퇴직금을 안 받는 걸로 했다, 혹은 뭐 퇴직금을 월급에 산입해서 받는 걸로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오케이라고 사인을 했더라도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동법은 강행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를 사업주랑 합의를 해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8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19년, 20년, 21년, 22년 이 네 번째 지금 매년 1월에 지금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변경이 안 된 것들은 그대로 아시면 되고, 또 약간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연차휴가라든가 공휴일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자꾸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고, 올해도 해가 바뀌면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이렇게 유념해서 좀 적용을 하시고, 제가 근로자 우리 노동자분들한테 이제 더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의뢰의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거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거저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보시고 또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시다면 그거를 좀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이제 이렇게 권리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고 계시면 절대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늦었지만요, 2022년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